6학년 1학기 수학 익힘책 10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수학 익힘책 풀이 영상은 수학 익힘책을 공부한 다음에 이미 다 푼 것을 가정하고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선생님 도와주기 위해서 만드는 영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풀었다는 것을 가정하고 내가 푼 풀이와 선생님의 풀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서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중해서 그럼 수학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요, 여기 앞에 분수가 아니라 자연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분수가 됐어요. 이 말은 어미새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어미새가 아기새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 먹이를 아기새가 많이 못 먹어요. 한 번에 많이 못 먹어서 잘게 잘라줬었는데 항상 자연수의 개수로 가져왔었죠. 어미새는 이렇게 애벌레도 가져왔었고요. 그다음 오징어도 이렇게 두 마리나 가져왔었어요. 이렇게 자연수로 딱 떨어지게 한 마리 혹은 두 마리만 가져왔었는데 이 어미새가 이제 힘이 들어서 무거운 걸 못 들게 됐어요. 그래서 7분의 4라는 분수만큼의 애벌레만 구해온 거죠. 자, 7분의 4. 이거 나눌 수 있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의 전체 애벌레가 아니라 이걸 7조각으로 나눈 것 중에 4개까지. 자, 이 어미새가 구해온 애벌레는 이렇게 생긴 애벌레였어요. 통통하니. 자, 이거 네모로 해야지 더 정확하게 나눗셈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7분의 4만큼을 이렇게 애벌레를 구해왔는데, 이거 역시 아기새에게 너무 커요. 그래서 두 개로 나누어서 2등분 하라 그랬네요. 그럼 어디까지 나오면 될까요? 네,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원래는 7분의 4만큼 여기까지인데, 이게 아니라 이 문제에서 구하는 나눗셈의 몫은 7분의 4만큼 애벌레 중에서도 이만큼이다 라는 거예요. 따라서 전체 애벌레로 봤을 때는 결국 7조각 중에 단 2조각만 해당되죠. 그래서 자, 수직선에 표현하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이것 중에서 단 7분의 2만큼만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자, 이만큼이 얼마다? 7분의 2만큼이다. 원래 이만큼이 7분의 4지만 이거를 2등분해서 애벌레를 2등분해서 이만큼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새끼새는. 그래서 새끼새의 몫은 이렇게 나타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밑에 페이지로 이동해 볼게요.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는요. 이번에 네모난 먹이를 가지고 왔는데 그 네모난 먹이가 1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또 분수가 나왔죠. 1이 아니라 이것을 5등분 한 것 중에 이 선을 잘 맞춰야겠죠. 딱 보니까 눈금이 4개 있어요. 4개를 이렇게 맞춰서 그으면 선생님이 이건 조금 어, 컴퓨터로 작업하다 보니까 정확하진 않지만 여러분이 자를 대고 이 2개의 선을 잘 이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렇게 4개의 선을 이으면요. 5등분이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중에서 어미새가 이걸 5개 모두 가져온 게 아니라 4개만 가져왔대요. 그렇다면 어디까지 색칠되나요? 여기까지. 이만한 먹이만 가지고 왔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새끼새는 이걸 3등분 해서 먹을 수만 있어요. 그렇다면 새끼새가 먹을 수 있게 3등분, 여기 또 눈금이 2개 있네요. 이걸 이으면 3등분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중에서 3개 중에, 자, 이게 하나의 덩어리가 된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의 덩어리가 된 거예요. 이 하나의 덩어리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새끼새는. 그렇죠? 이것만 먹을 수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하나는 전체가 항상 1이 기준이 되어서요. 이 먹이 중에 몇 분의 몇일까요? 힌트는 요거 하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면 되겠죠. 총 여기는 3개.
여기는 5개죠. 4, 5, 15, 15개 조각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4개의 조각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아이가, 이 새끼새가 먹을 수 있는 건 15조각 중에 4개죠. 자, 이거 어떻게 구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게요. 먼저 5조각 중으로 나눈 것 중에 4개 조각만큼만 구워왔는데 이거 역시 너무 커서 새끼새는 이걸 또 3등분 했어요. 3등분 했어. 그래서 3등분 한 조각 중에 하나. 그래서 이렇게 그려보니까 결국 얘는 이거 하나하나가 15분의 1, 15분의 1, 15분의 1, 15분의 1 모두 합쳐보니까 15분의 4가 되더라. 그래서 답은 15분의 4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림으로 분수와 자연수의 나눗셈을 살펴봤어요. 그렇다면 이제 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래요. 그런데 여러분, 나눗셈을 보니까요. 이 등호를 사이에 두고 이 식은 모두 같은 값이어야 해요. 그렇죠? 봤더니 여기 7 밑에는요. 항상 자연수 7을 만드는 건 밑에 1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이 있기 때문에 나눗셈을 한다. 그러면 분수끼리 자 15로 맞춰주고요. 이건 분자잖아요. 그렇죠? 위에 있는 분자로 맞추어서 14를 쓰시면 됩니다. 14 나누기 7은 2죠. 딱 떨어지는 자연수네요. 아주 좋아요. 그런데 이 친구는 자연수의 배수인 분자인 경우인데요. 그런데 두 번째 보니까 2 나누기 5가 안 돼요. 여기는 14 나누기 7이 됐잖아요. 그런데 2 나누기 5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봤더니 선생님 등호를 사이에 두고 두 개의 값은 같아야 된다고 그랬죠. 나누기 5, 나누기 5 똑같은데요. 이 앞에 무엇이 바뀐 것 같아. 3이 15가 됐어요. 그럼 곱하기 5가 됐네요. 역시 그럼 위에도 곱하기 몇이 돼야 되나요? 5가 돼야 되죠. 그래서 2, 5, 10이 됩니다. 아하, 선생님이 왜 10을 만들었을까요? 이 등호를 사이에 두고. 10 나누기 5는 10 나누기 5는 2로 자연수의 배수로 분자를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연수의 배수가 아닌 분자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분모와 분자를 자연수의 배수로 조정해야 돼요. 조정하는 거 어떻게 했죠? 분모를 분자와 같게 곱하여서 결국 여기에 있는 분자가 뒤에 있는 제수, 나누는 수와 배수 관계에 있어야 딱 이렇게 2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거죠. 자, 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복잡한 과정을 하고 있냐? 선생님 저 학원에서 배웠는데요. 이거 15 곱하기로 바꿔버리면 되는데요. 무조건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런 원리를 알고 넘어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자연수의 배수로 분자를 바꾸어서 이렇게 딱 나누어 떨어지는 그 과정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반드시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설명해 볼게요, 선생님이. 자, 선생님이 여기 있는 분자가 뒤에 나오는 분자로 나누어 떨어지면 그냥 15에서 12 나누기 4 해서 3, 15 이렇게 하면 분자 분모도 뭘 곱해줄 필요 없이 이것을 약분해서 5분의 1이다 라는 답이 나와요. 자, 그런데 두 번째 경우, 이거는 딱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죠. 두 번째 경우, 2 나누기 3이 안 돼 버려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주냐면, 이 분모와 이 3을 없애기 위해서 이 앞에다가 3을 곱해줘 버려요. 2 곱하기 3으로. 그러면 나누기 4 곱하기 3과 나누기 3이 서로 사라지고요. 7은
위에다 곱하기 3을 했기 때문에 이 7분의 3에 곱하기 3을 했기 때문에 밑에도 7 곱하기 3을 반드시 해줘야 돼요. 그러면 분모는 21이 되고요. 분자는 3과 3이 사라졌기 때문에 2가 됩니다. 이해 갔어요, 여러분? 이 자연수를 날리기 위해서 3이라는 숫자를 날리기 위해서 앞에 분자에 3을 곱하고 분모에도 3을 곱해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모르겠으면 괜찮아요. 또 보면 돼요. 7 나누기 8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7에다가 여기 있는 7에다가 5를 곱해주고요. 밑에 있는 분모에도 똑같이 해야 돼요. 우리는 등호를 사이에 두고 평등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앞에 위에 똑같이 분모 분자에 5를 곱해줍니다. 그래서 7 곱하기 5, 8 곱하기 5를 하고요. 이 나누기 5는 그대로 여기에 붙어야 되겠죠. 나누기 5. 그래서 5 사라지고요. 나머지 남아있는 40, 바로 40. 7은 곱할 게 더 이상 없네요. 이건 결국 1로 바뀌었기 때문에 7 쓰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5분의 1, 21분의 2, 40분의 7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요. 자연수의 배수가 분자가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 자연수의 배수가 아닌 경우에는 이 배수로 만들도록 뒤에 있는 3을 없애기 위해서 분자와 분모에 해당하는 수를 곱해준다. 그러면 분수와 자연수의 나눗셈이 조금 더 이해가 되겠죠. 자, 그 다음 5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끈이 선생님 선물 포장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자, 이렇게 생긴 끈이 있어요. 근데 이 끈의 길이가 5분의 4m만큼이래요. 근데 이것을 이용해서 정사각형 모양을 만들어요. 자, 정사각형 정의 아는 사람 기억나나요? 누구 기억하는 사람? 정사각형은요. 정사각형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고요. 또 네 각의 크기도 모두 같습니다. 자, 이 끈을 이용해서 이 끈이 주황색이었다면 주황색으로 이 네 변을 다 둘러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정사각형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네 개의 정사각형은 위치만, 각도만 이렇게 바뀌었다 뿐이지 결국 이거 펼치면 수직선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걸 이렇게 슈르륵 펼쳐볼게요. 펼치면은 그냥 이렇게 네 개로 똑같이 나누어라. 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여러분 식 뭐라고 쓰면 될까요? 5분의 4 나누기 똑같이 나눠야 되겠죠. 왜? 정사각형의 성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5번은요. 분수 더하기 도형의 성질 이용한 나눗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응용 문제인 거죠. 여러분 응용 문제 어려워하죠? 문장제 문제 이렇게 차근차근 선생님이랑 알아보시면 돼요. 5분의 4를 몇 개로 똑같이 나눠야 돼요? 4개로. 4개로. 정오각형이면 5개로 나누겠죠. 정육각형이면 6개로 나눠야겠죠. 그런데 이건 정사각형이에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푸나요? 여러분 4 나누기 4 가능합니까? 네, 바로 1로 날아가요. 그래서 5분의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한 변의 길이는 5분의 1m다. 여기에 한 변의 길이가 선생님 5분의 1m고 얘도 5분의 1m고 여기도 5분의 1m예요. 이렇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형의 성질도 알아야 하는 문제였어요. 6번으로 넘어갈게요. 연수가 도와달라고 카톡을 보냈어요. 답장 써달래요. 자, 이거 좀 응용된 문제죠, 여러분. 자, 친구야, 나 좀 도와줘. 분수의 나눗셈 계산을 나 자꾸만 틀리거든. 자, 왜 틀렸는지 우리가 알아봅시다. 6분의 5 나누기 3은 6 나누기 3분의 5니까 2분의 1이니까 2분의 5니까 답은 이거지? 우리가 이때까지 봤던 거랑 다르네요. 이 나누기 3이라는 건 나누기 무엇과 같았어요? 1분의 3과 같았어요. 따라서 분자는 분자끼리 나눠야 되죠. 5 나누기 3이고 6은 그대로 있어야죠. 이게 아니라 이 친구가 위로 올라갔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결과 5, 이 나누기 3이 5 나누기 3이 안 되니까 곱하기 3으로 바꿔주고 밑에도 6 곱하기 3으로 바꿔주고요. 나누기 3만 쓰면 이렇게 쓰면 둘이 날라가고 결국 18분의 5가 되어야 돼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 연수에게 답장을 쓸 수 있겠어요. 자, 선생님이 시간이 걸려서 미리 좀 작성을 해봤는데요. 자, 같이 볼게요. 자, 이렇게 답은 먼저 설명해 주시고요. 분자가 자연수의 배수가 아니죠. 얘가 6이면 참 계산이 쉬웠을 텐데 자연수의 배수가 아니면 크기가 같은 분수 중에서 이거 크기가 같은 분수죠. 이 6분의 5와 6 곱하기 3분의 6, 5 곱하기 3 크기가 같은 분수죠. 분수 중에서 자연수의 배수인 분수죠. 이건 자연수의 배수인 분수죠? 이 분수로 바꾸어 계산해야 해 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지금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영상을 멈추고 선생님의 예시 답안을 한번 적어보면서 정확하게 그 뜻을 이해해 보세요. 알겠죠? 이렇게 우리 10에서 11페이지 학습이 종료되었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